안녕하세요. 1인 1책 책.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요. 일 잘 너와 일 못 너가 있습니다. 오늘 이동조 작가님과의 만남에서 그 비밀을 풀어내겠습니다. 바로 회사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업무 센스, 이 주제의 전문가, 업무 센스의 저자 이동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주 작가입니다. 오늘 직장인이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지, 스마트 직장인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작가님, 책 제목이 이 업무 센스인데요. 부제의 회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87가지 업무 매뉴얼인데요. 이 책을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한 30년 가까이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20살에 대학 신문사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수습 기자로 일을 시작하고, 또 졸업하고 수습 기자로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편집국장, 또 기획 편집국장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을 가르쳤던 경험들, 이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책 한 권으로 묶어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87가지의 업무 매뉴얼, 노하우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에서 업무의 본질은 업무와 인간관계의 결합이라고 하셨거든요. 좀 더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어, 직장인이나 혁신 이렇게 관련한 강의들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다니는데, 어떤 공간이나 어떤 조직, 어떤 회사에 가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가도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뭘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힘들죠. 연구소나 교수님을 만나거나 공무원을 만나도 음, 제일 어려운 게 음, 인간관계. 그렇죠. 돌이켜보면 또 회사 생활할 때 음, 후배들이 늘 힘들어할 때마다 음,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면은 음,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었어요. 음, 월급 중에는 반은 열심히 일한 대가이고 반은 음.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의 대가이다. 그렇게 조언을 아, 하면 그렇군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음, 그렇게 느끼는데, 업무,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큰 음, 틀의 축에서 우리 음,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음, 두면 훨씬 더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음. 노하우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일 잘하기의 50%는 관계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책은 또 타겟이 신입사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입사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좀 음. 부탁드릴게요. 사실 신입사원은 누구나 다 신입사원을 겪었잖아요. 회사나 조직 시작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입사원들은 언제나 작은 부분, 그러니까 작은 일정한 요소들만 음,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음,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 좀 더 큰 넓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음, 거죠. 음,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면, 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음, 전체로 보는 그런 음, 노하우들, 그리고 경험들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음. 전체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을 아,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에서 성장하고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많기도 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이 기회에 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와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양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음, 판단할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나누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음, 두 번째는
자기 업무 능력, 실력이 필요한 업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 생활에,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컨트롤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조직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만 성장하고 자기는 점점점 가라앉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늘 자기가 함께 성장하는 자기 성장력이 필요한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이 일이라는 형태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신입사원부터 한번 쭉 고민하고 내가 이 다섯 개의 영역들을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업무나 조직에 적응하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업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자기 성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신입사원 때나 이 초기 조직 생활을 할 때는 놓치기 쉽지만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나와 이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늘 균형 감각 있게 함께 발전한다는 것, 그런 의식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이 법칙 들어보셨어요? 물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법칙.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조직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우리가 나이처럼 20대 80, 20살에는 20%의 심과 80%의 에너지 투입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 그리고 30대가 되면 조금 더 30의 여유를 갖지만 70%는 에너지를 투입하고 또 40대는 좀 여유를 가지지만 또 나머지 60%는 끊임없이 또 성장하는. 그러니까 심과 그리고 성장 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한데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합할 때 우리가 성장도 하고 또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요즘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특히나 노동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금융소득도 매우 중요하다는 날개가 필요하다는 인식들. 이런 여러 가지 균형 감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뭐 경력사원이든지 또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도 여러 유형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실전 팁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텃밭이 하나 있는데 잡초도 많고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 텃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도구가 필요하죠. 뭐 홈이나 그리고 곡괭이나 그렇죠. 낫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다를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조직이나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의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잘러의 도구가 뭘까? 일잘러의 도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기 쉽거든요.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 주면 첫 번째는 업무 계획과 그 다음에 또 분류법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목표라는 것은 내가 정리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류해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류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요소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소도 있고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잘 조합해서 쪼개보시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선순위와 체크리스트, 이런 도구들이 완전히 곡괭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또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놓치지 않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 리스트를 해서 내가 빠짐없이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음.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꼭 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답 노트하고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우리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회사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가장 탁월한 것은 역시 오답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하고 나중에 데이터 댐으로 자기가 잘 관리하면 나중에 훨씬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네. 수 있고 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 이런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떠시나요? 일 잘 넣어, 또 일 못 넣어. 요거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제 작가님 얘기 속에서 그 도구라는 거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신입사원, 경력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과 만나고 많은 직장인들과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멘토링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은 일하면서 참 늘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일할까? 그 다음에 또 내일 고민하고 2주 다음 주 고민하고 늘 인간은 일한다는 것은 고민의 연속인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어떤 유형의 고민인지를 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이라는 것들이 딱 있으면 이거를 딱 그 안에 것을 펼치면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쓸데없는 고민, 해결법이 없는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문제인 고민.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거.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민하는 것은 답이 없는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은 그냥 잊어버려. think, stop.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고민 중에는 정말로 분명한 문제가 있어. 내가 다음 주에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PPT 발표를 해야 돼. 그럼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세우고 내가 일의 설계도를 짜두면 그 고민의 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 중에서도 진짜 쓸데없는 고민인지 답이 없는 고민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일 잘 넣어 스마트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쭉 이렇게 이동조 작가님의 얘기를 복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일 잘 넣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동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업무 센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참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1인 1책 저자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